이게 붙는데 그게 기독교 세력과 불교 세력, 이 종교 전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유대교와 불교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이미 유대인들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들이 우리 한반도와 서양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치면은 중국이 가만 안 있고 중국이 또 러시아가 가만 안 있고 이래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실제 막상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100만 중국 대군이 국경선에 가서 대비해요. 총은 미국이 쏘고 포를 쏘서 북한을 초토해놓으면 거기로 쳐들어가는 사람은 100만 대군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군대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게 생각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은 EJ 적을 이용해서 북한을 먹으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우리 언론도 몰라. 저 두만강 압록강 그 길이가 3천리야. 우리나라 길이하고 같아요. 그 3천리에 100만 중국 대군이 이동하고 있어. 만약에 북한이 치면은 초토화된 그 자리에 미군은 안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폭격만 해버리지. 모든 시설을. 그러면 그 소에 우리 보병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못 들어, 미군도 못 들어가요. 포격만 하지.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중공군이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가냐? 미국이 못 오게. 그러니까 핵시설을 부시는 사람은 미국이고 실리를 취하는 사람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도 또 가만 안 있어.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함경남북도는 러시아가 차지할지도 몰라. 이쪽에 신의주의 쪽은 중국이 차지할지도 몰라. 그게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미국은 신경을 안 써. 그래서 김정은이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결과는 협상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 놨어. 바로 치려고 하는 걸 김정은이 생령을 부르고 미국의 그 웨스틴 호텔에서 내가 밤에 앉아가지고 트럼프 밑에 있는 상원을 만나보니까 3월 중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김정은이 머리 뚜껑 열고 저 트럼프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뭘 집어넣었죠? 네. 그래서 전쟁을 안 하게 해놨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람의 세포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 비서 그 사람을 몇 년, 몇 월, 며칠, 5년 후에 언제 돌아간다 하니까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걸 나중에 알면은 나를 무서워해 안 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폭격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두 사람을 불러서 생령이야, 생령. 살아있는 영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백궁에서 한 거예요. 호텔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 120강년. 올라가서 백궁에서는 그 사람들 뇌가 있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뇌가 거기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수정해놨어. 근데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으나 그걸 매일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 무슨지 알겠죠? 네. 업무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무한대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여러분 세포처럼 복잡해.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전쟁은 안 나게 해놨어. 그럼 이제 협상을 해. 협상할 때 또 고비가 있어.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네바나 외국에서 협상을 다 끝내가고 있어요. 다 해가 오케이 하면 두 사람이 만나. 두 사람이 만나가 협상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그냥 헤딩을 박는 사람들이야. 무슨 협상이야 협상이. 그래 안 그래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사인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담을 하는지 몰라. 알겠죠? 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자기 나라만 안 쏘면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뭐든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미군 철수. 내 말 이해가죠? 단계적으로 철수해 줄 테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하자. ICBM을 날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행계약서가 있는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는 보장이 되는데 한반도 안보는 미국이 보장하려고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미국 국민이 우선 안전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한국은 좀 불안하게 해놔가지고 무역이라도 수출이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해가지고 계속 한국의 목을 줘야 자기들이 수출이 적자가 적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의 위협이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의 안보가 해결된다면 뭐든지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을 단계적으로 10년 동안에 착착 철수하겠다. 이러면 김정은이가 우리 핵시설 빨리 포기할게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딜레마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 있어. 나는 여기 앉아서 그들에게 전쟁을 안 하게 해놨지만 협상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월남을 평화통일할 때 키신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월남에 가서 육자회담 했어 안 했어? 프랑스에서 해가지고 평화협정하면서 미군 철수, 한국군 철수, 그 다음에 남북 월남은 평화로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낸다 합의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한국군이 철수해서 그때 내가 월남에서 마지막 왔죠? 철수하는데 이미 사이공 공항에 빼뚜껑 깃발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트랑이고 뭐 전부 빼뚜껑 깃발이야. 월남 전체가. 이미 한국군이 철수도 안 했는데 공산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으로 우리 군인들이 가는데 탱크를 수십 대 세워가지고 백마 부대 전 참모부의 사단장 전체가 다 나트랑 공항까지 가는데 위에서 그냥 에어라인이 확 날아와서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잘 가십시오. 북한 여성이야. 남의 나라 와서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몇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막 에어라인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길거리에 전부 빼뚜껑 깃발이야. 월남 깃발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차를 타고 내가 가던 중이야. 내가 봐 안 봐요? 보니까 키신저가 회담을 이상하게 한 거야. 딱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 다음 달에 월남이 적화돼 버렸어. 그게 평화회담이에요. 공산 저쪽하고 평화회담은 공산화되는 걸 미국이 꾸며낸 거지. 그리고 자기한테만 유리하도록 월맹하고 계약을 딱 하고 티구 정부죠. 부패한 정부. 대통령을 맨날 감옥에 집어넣는 남한보다는 거기는 더 부패하지 않았어요. 월남 정부는 대통령이 노다지 구속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다지 대통령이 구속되는 나라야. 맞아요. 이런 부패한 정부는 세상에도 본 적이 없대, 미국에서는. 이런 정부하고 뭘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든 말든 북한하고 협상해서 미국만 안전하고 남한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 가족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뭘 협상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앉아있다가 평화협정 샀다가 미군 철수 단계적으로 한다. 그 핑계대가 수출이 뭐 적자가 나니까 우리는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에 한반도가 끼어들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내가 다시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미국으로 20명이 가는 거 19명이 가죠? 네. 19명 이번에 미국에 내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LA로 모이겠죠? 내 지지자들이.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부 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유대를 맺어놔야 돼, 안 맺어야 돼? 네. 카톡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래가 계속 좋은 거 있으면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가는 것보다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명을 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미국 본토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고 나는 그 다음에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한테 허경영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이미 백악관에도 다 알아요. CIA가 여러분보다 정보가 어마어마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젊은 놈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린다. 벌써 다 알아요. 안철수하고 이준석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인기가 100배 높은 사람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유세하다가 허경영이가 나타나니까 싹 다 없어져 버렸다고. 나와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그가 허경영이다. 우리는 그를 미국은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한국의 호지메이다. 아니 호지메이는 무기 하나 없이 60년대 애만총을 가지고 월남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 호지메이 같은 사람이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미국이 막 원자폭탄 갖다가 투하하고 뭐 그냥 잠수함을 뭐 미사일 큰 엔터프라이즈 같은 걸 갖다 놓고 핵잠수함을 갖다 놓고 아무리 B-52로 폭격을 해도 월남은 말짱한 거야. 다 어디가 있어?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북한은 산이 많아서 땅굴이 더 많아. 월남도 산이 많아요. 땅굴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월맹을 폭격해봐야 밤마다 그 폭격하는 소리가 내 귀 같다고. 다낭 공항에 가면요 B-52 그 대형 폭격기가 폭탄을 막 이 집채만큼 싣고 가서 투하를 시켜. 그런데도 월맹 사람들 멀쩡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해버리는. 이해갑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은 풍전등하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는 보장되신 남한의 안보가 거기에 덤태기로 따라가 버리고. 미국의 안보에 남한 안보가 희생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미국은 세계 경찰국 포기하겠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한국 지키고 우리가 뭐 때문에 월남 지키고 그러다가 미국은 거들났다. 미국은 이제 신뢰주의로 나간다. 우리는 세계인들의 경찰국가 포기하고 미국은 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 사업가 생각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 신뢰주의. 이제 명분주의 안 한다. 유엔이 해라. 유엔 분담금 걷어 가지고 유엔군 유지해라. 왜 미군이 이렇게 고생하게 되냐?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럼 미군들이 3만 몇천 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군 10만 명이 미국 본토에서 일을 해봐. 경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빈둥빈둥 전쟁 안 나게 하느라고 거기 가서 총알바지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에 와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몇만 명을 묶어놨다 한번 생각해봐. 그 미국에 이익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러는데 또 미국의 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 있냐? 전쟁합시다. 미국은 전쟁해야 무기가 팔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조장하는 세력이 또 있어. 그러니까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리면 전쟁이 없어지니까 미국 무기가 안 팔리니까 북한을 그대로 좀 폭격하지 말고 놔두고 야금야금 우리는 무기나 팔아먹읍시다. 이런 세력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세력과 초토화시켜버리자. 미국의 안보를. 이런 세력이 있죠? 네. 두 세력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허경영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예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앞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과 한민족의 충돌이 20세기 말에 일어나는데 그때가 정역시대입니다. 이제 하도와 낙서가 끝나고 정역시대가 오면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는 그 어미 양을 두 동강이 냈을 때 그 자가 온다. 신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6.25 때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50년 1월 1일 날 내가 딱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쳐들어와. 그래서 한반도가 두 동강이나 있을 때 내가 와 안 와? 왔죠? 그게 이거를 해결하고 세계를 통일하러 내가 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미국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가 부르지 않았다면은 지금 북한은 지금 폭격 맞았고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본 다음에 안 되겠다. 해결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미국 CIA는 정보가 엄청 빨라.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비행기를 탈 거다. 내 신원조회 다 했어. 이방카하고 같은 비행기 타는 사람은 신원조회를 철저히 했다는 거만. 그 비행기 예약자, 이방카가 타는 비행기 예약자는 신원조회를 한 달간 다 했어요. 예약자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유명한 조종사,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가 거기 타고 있었어. 또 최고 무술관들이 들어앉아있어. 총 잘 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있어. 이방카 경호원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스튜디오에서는 제일 이쁜 여자들. 그 바람 내가 호강했죠, 호강했어.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를 타봤는데 요렇게끔 이쁜 여자들이 있는 비행기는 처음 봤어. 서비스도 좋아. 다른 사람들은 밥을 한 개씩 주는데 나한테는 밥을 2개 줘. 막 닭도 있고 닭고기로 된 밥도 있고 소고기로 해놓은 밥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뭘 택해? 그냥 나는 다 주니까 다 먹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엄청 좋고 아주 비행기의 남자 승무원들도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비행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내가 가는 그 비행기에 이방카가 가는 비행기에 나를 시간을 맞춰놨을까? 내가 탐으로써 이방카가 안전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미국은 허경영인을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허경영이라는 저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는 안전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딸을 태운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조종사 못 믿어. 몰고 북한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이방카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거 조종사 데려놔. 유사시에는 저거 조종사 데려놓고 완벽한 비행기를 타고 가봤어요. 이상하죠? 네. 내가 가는 거 우연이 아니죠? 네. 가서 보고 내가 호텔에서 백궁으로 올라가서 고친 거 우연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고쳐줄 때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네. 어떤 사람이 눈으로 쳐다보면 사람이 달라지노? 그런 사람 있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랬다고. 맞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 바가 없지만 내가 그 사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후손들을 겨냥해서 나를 또 겨냥하고 있어. 한반도를 또 예수 죽였으면 됐지. 다시 돌아온 사람을 또 겨냥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한반도를 초토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즉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한반도에 내가 와 있는 요 자리를 또 폭격해서 불바다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가 왔을 때는 잘 아시지만은 인터넷이 없어서 12제자밖에 못 알렸어. 알리다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미 미국까지 알려져 있어, 안 알려져 있어? 인터넷 시대에 내가 왔지. 맞아요. 다시 올 때는 2000년을 왜 기다렸냐? 아담이 모세까지 2000년, 모세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내까지 2000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율법 시대와 언약 시대가 거쳐서 내가 심판 시대에 와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왔을 때는 그 언약 시대에 온 사람하고 같아 안 같아? 율법 시대에 온 사람하고 예수가 달라 안 달라? 그런데 그 율법자들이 언약자들을 죽이는 거야. 맞아. 그때 12명밖에 더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려서 그것도. 전부 저 예수처럼 죽여라. 이래서. 죽였죠? 그런데 이 다시 심판시대가 오니까 심판자가 와, 안 와? 와, 한 거야. 오니까 2000년 언약시대는 사라져. 그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추적을 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미국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허경영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죽였으면 됐지 왜 또 죽일로 달라드노?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을
핵체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이 아시아 이 자체를 없애고. 그러나 아시아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대륙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해양 대국으로 가야 돼. 해양 세력. 해양 세력이 누굽니까?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한반도는. 북은 대륙 세력을 잡아야 살아남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을 잡아봐야 배고파.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대륙 세력을 손잡았어. 러시아를.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해양 세력권을 잡았어. 그래 안 그래요? 해양 세력권은 미국과 영국이야. 그 사람들은 바다를 장악했어. 그래 안 그래요? 러시아가 바다 장악했나? 얼지 않는 바다가 없어. 그 블라디보스톡 조금 있는 그거마저도 얼음 바다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바다가 저 북쪽에는 바다가 있지만 못 쓰는 바다야. 그 사람들은 육지에 갇힌 세력이야. 중국과 러시아는 육지에 갇혀 있어요. 그 대륙 세력이라고 그래. 그 대륙 세력권은 언제나 배고파. 알겠습니까? 해양 세력권,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남미, 일본, 이거는 홍콩, 요 남쪽 요건 전부 인도네시아 이런 건 해양 세력권이야. 해양 세력이 돈이 많고 대륙 세력권은 거지들이요. 맞아. 그거는 고기도 물고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해양 세력권과 우리가 손을 잡는데 우리는 미안하게도 대륙 세력권과 해양 세력권 중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은 대륙 세력과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에 붙은 적이 있었어. 조선시대 때. 배고파서 안 고팠어? 말도 보릿고개 말도 마세요. 해양 세력이 찾아와서 영국, 미국에 붙어서 우리 지금 밥은 먹잖아. 고민이 많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양 세력, 오른쪽은 해양 세력, 왼쪽은 대륙 세력이야. 근데 북한이 대륙 세력에 붙었다가 뭘 노리냐? 대륙 세력에 붙으면 배고프다. 카자흐스탄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 세력권에 붙어야 되구나.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중국은 기껏해봐야 기름 주는 것밖에 없구나. 석탄 가져가고. 맞아요. 뭘 깨달았어요? 김정은 씨가 대륙 세력은 배고프다. 해양 세력은 배부르다. 맞아. 그래서 바다를 가진 세력권과 붙어야 잘 살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우리한테 잘해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돼. 왜? 대륙 세력과 너무 붙으면 별로 안 좋아. 배가 고파.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해양 세력권에 붙어가지고 지금 연합해 있는 상태야. 북한은 대륙 세력과 연합해 있는데 이탈하려고 그래.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려고. 카자흐스탄이 되려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주파를 던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내가 이 여자하고 연애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연애를 저쪽에서 뺏어가려고 하네. 북한이. 맞아요. 우리 애인 미국을 북한은 땡겨서 뺏어가려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해양 세력을 꿈꾸고 있어. 이 해양 세력권에 북한은 섞여야 나라가 산다. 인민이 산다. 이렇게 돼 있어.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 연변에 막 이렇게 가보니까 행패는 없거든. 그 김정은이가 일본이나 남한에 가보면 천지가 돈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바다를 낀 세력들한테 붙어야 후손들이 배불리 잘 살 수 있구나. 이걸 김정은이가 깨달은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이용해가지고 한반도를 남북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월남처럼 북한이 남한을 먹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꿍꿍이 속입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줄줄이 잡혀가니까 남한 사람들은 국가를 이용할 만한, 관리할 만한 능력들이 없어. 저거는 대통령만 되면 도둑놈들이야, 저거. 뭐 수백 조를 외교, 자원 외교라 합시고 몇십 조를 퍼주면서 뒷구멍으로 뭘 가져갔는지 그런 거는 검찰들이 밝힐 수가 없어. 내 말 이해갑니까? 국가 예산을 자원을 가져온답시고 막 해외다 들이 뿌렸는데 그게 비밀 계약을 하니까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기자들이 알 수가 있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나오는 혐의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나 나는 뭔가를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CIA는 그걸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누구 대통령, 누구 대통령 구자가 어디에 가 있어? 누구께 어디 가 있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나라 맡겨가지고 저것들하고 해가지고 한국 저거 희망 없어 저 나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팽당하는 거예요. 너무 돈 좋아하다가 팽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꿔야 돼.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여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드러운데 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무서워요. 그래요. 우리가 이래 하늘궁에 왔다는 거, 이 자리는 세계에서 제일 풍수가 좋은 자미원이야. 지상에 하늘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리는 하나뿐이야. 그래, 이 안에 이 전체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1년에 500만 명, 1000만 명이 몰려와. 그래서 1년에 수입이 국가 예산보다 많아. 그 돈은 허경영이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당금도 많이 주고 세계 통일하고 전 세계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왔어. 기아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맨날 전쟁해가지고 난민을 만들어내, 안 나네? 하루에 4만 5천 명 피난민을 만드는 놈들이야. 이게 전 세계 대통령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돈 챙기는 일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세계는 망하든 말든. 전쟁 없애고 기아 없애. 아시겠어요? 그 다음 딱 마지막 뭡니까? 공해. 황사나 매연이나 이걸 없애주러 와서 세 가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와서 이걸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아. 전쟁, 기아, 공해. 이거는 인류의 우리의 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니, 도 닦아라고 그랬더니 병하고 싸우다가 볼일 다 봐. 맞아요. 즐겁게 살아라고 그랬더니 병하고 투쟁하다가 볼일 다 봐.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 하루에 4만 5천 명의 난민이 생겨. 이거 열흘이면 45만 명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100일이면 450만 명이야. 그 여러분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저 세계 대통령들 바라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세계 해결한다고? 전쟁, 기아, 공해.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만 해결하면 여러분 질병도 없어져. 좋아져. 자, 여기를 발을 잡고 한 번씩 디디면은 한 달, 두 달, 여러분 평생의 운명이 좋아져 버려요. 몸도 좋아져. 알겠죠? 나는 우리 사회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또 앉으면 또 이야기해. 알겠죠? 앉으면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다가 또 일어나면 또 해. 맞아.